누군지 아시죠? 시인 이육사, 또 이거는 월탄 박종화, 다음 분 이거는 노산 이용상. 멤버 누군 아시죠? 여기 동상 있잖아요. 여기 신익희. 이분은 한경진 목사. 무덤 있으시잖아요. 김은 남한산성 쓰신 분, 그다음에 정부산 회장님, 만해 한영훈. 이분들이 이제 근대 쪽에서 남한산성과 관련된 분들이고, 더 있으시겠지만 제가 문학작품을 찾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부터. 이육사는 분명히 이원록이라는 사람인데, 왜 이육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1107년인가요?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돼서 수감이 됐는데, 그때 수감 번호가 264번에서 이육사를 했는데, 이 처음에는 저기 이런 이게 도륙한다는 육자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도륙한다. 일제에 의해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도륙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뜻으로 저런 육사를 썼고, 맨 뒤에 고기육자에다가 저기 설사할 때 사자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고 설사할 정도로 당의 시대가 너무 안 좋다 해서 저런 호를 저렇게 쓰다가, 이 지인들끼리 저렇게 쓰다가 저렇게 쓰면 너무 일제에 자극적이고 도신한다고 해서 지금 쓰는 육지할 역사 쓰는 이육사를 쓰는 있죠. 그 이육사가 살아생전에는 시집을 못 드셨어요. 일제 때문에 1944년 1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광복기고 1946년에 육사 시집이 처음으로 나왔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광야에서 광야라든지 청포도, 절정, 그런 이런 시가 저기 다 실려 있는데, 남한산성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이육사의 남한산성.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은데. 이육사의 남한산성 이육사. 넌 제왕의 길 들린 교묘, 하석되는 마음이 이끼 같기여 승천하는 꿈을 길러준 열수, 목이 째지라 울어 예가좀 저녁을 빛을 걷어올리고 어디 비바람 있음직도 않아요. 이육사는 주로 북경 쪽에서 항일 무력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43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차 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 북경에 압송돼서 옥사하셨는데, 이 시는 아마 한 1940년 정도에 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열수 있잖아요. 한강은 열수라고도 부르거든요. 산열자인데 그 역사가 이렇게 유유히 흐른다는 뜻에서 열수라고 쓰기도 있고, 교룡은 우리말로 하면 이무기, 승천하지 못한 뭐 이런 건데, 여기 당시에 남한산성에 와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어디 비바람 있음직도 않아라 뭐 이런 거가 그 절정에 어디
발디딜 틈도 없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쓴 거일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절하고 친일시도 쓰고 막 그랬는데 한글로만 시를 쓴 분이 소설 쓴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분인데 이육사, 그 다음에 윤동주, 그 다음에 현진건, 백석, 그 정도. 김동희도 한글만 썼죠. 나머지는 거의 일본어로도 쓰고 막 일본 잡지에도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정지용 시인도 일본어로 시를 쓰고 이상도 일본어로 쓰고 막 그랬는데 한 5분만 한글로만 썼다는 상당히 중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월탄 아까 박준호 두 번째로 보신 분 이분이 이제 저 대춘부라는 소설을 남한 선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1937년 12월 1일부터 1938년 12월 25일까지 매일신고라는 신문에 연재했는데 이 매일신고가 여기 이렇게 대한매일신고 있잖아요. 저게 대한매일신고는 고종 때 영국인 베델리를 내세워서 만든 신문인데 요즘은 신문은 새신자 쓰잖아요. 새신자. 근데 여기는 대한매일신고는 편신자를 썼거든요. 대한제국 사정을 펼쳐서 보도한다 이런 뜻으로 새신자가 아니라 편신자 썼는데 일제가 1910년에 한국을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한글 대한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대한매일신고를 없애고 강제 폐간시키고 매일신고가 됐어요. 저 매일신고는 초등부 기관지가 된 거예요. 대한매일신고하고 매일신고하고 완전 환경이 다른데 이 매일신고에 연재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병자호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하 두 권으로 써 있는데 전편, 후편. 요즘에 상하 하는데 저 때는 전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으로 병자호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이고 그리고 1970년에 하근찬이라는 분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내용은 뭐 대충 그 병자호란 쓴 거니까 내용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훈 작가가 남한산성을 썼죠. 약간의 시각은 다르지만 주화파와 척파가 싸우는 47일간의 그런 걸 다른 거고 한번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하로 큰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노산 이은상 선생도 남한산성에 오셔서 이런 시를 하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를 남겼다든지 소설을 썼다든지가 되게 이제 병자호란 관련, 현절사 관련 이런 거라서 이 다른 2000년 역사에 있는 그런 거를 좀 새롭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일단은 이은상 선생의 이 시가 이 사원절구 비슷한 한시를 이제 한글식으로 쓴 사행시로 되어 있는데요. 남한산 돌아올라 현절사 뜰에 사막사 춤을 그려 이마술일제 화장대의 바람결에 피 묻은 소리 굳세게 뭉쳐라 힘을 빌어라. 병자호란 그 치욕을 되새기면서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걸 노래한 거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노산 선생님께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걸 처음으로 알 거예요. 노산 선생이 그 일제강점기 때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유람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일환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제목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남한산에 올라 뭐 이런 거겠지. 저기 현절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익희 선생님은 여기 광주군 초월읍 서안이 거기서
출생하셔가지고 거기서 소학교까지 다니시고, 그리고 여기 남한 선생이 있는 소학교 다니셨죠. 그래서 이런 유비부작이라는 한시를 쓴 게 있는데,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기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 시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 분정, 산만리, 남아, 의기, 하웅제, 세신고작, 세신원작, 우마조, 대지, 급시, 송순례. 비파는 이제 날라서 뛰어다니는 거고, 분정은 붕새가 날라서 산만리를 가고, 남아의 의기는 어찌 웅장하지 않는지요. 이런 거고, 내 몸은 소와 말처럼 달려가기를 바라는데 땅은 때에 맞춰서 고기 오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저거는 이제 그쪽에 동상 있죠. 신기성 동상. 신식 선생이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갑자기 호남 익산 유서 가다가 열차 안에서 급소하셨거든요. 그때 안 들어가셨으면 정권이 그때 바뀌고 살기도 바뀌고 이랬을 텐데 상당히 안타깝게 들어가셨고, 1960년에 또 조병욱 박사가 대선 기간 중에 또 갑자기 돌아가셔서 대통령 역사가 많이 꾸렸어요. 신익희 선생이 이동의 작품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경진 목사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고향은 저 평안남도 평원이라는 데인데, 그 북쪽에서 신학교 다니고 활동하시다가 1945년에 신의주 그쪽에서 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신의주 학생인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이제 그 해방되자마자 45년 8월 그때는 남하를 했지만, 그 신의주 학생인 거는 45년 11월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소식을 접하니까 그거를 남한에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분이 그걸 알리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를 이제 적산 이거를 돌아받아서 크게 키우셨고, 보성 여중고 그걸 또 만들고, 대광고등학교 건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육사업과 종교사업을 많이 하셨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이쪽 남한산성 요 근처에 사시다가 이것도 거기 계시고, 은퇴한 경에 이 쌀나눔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해서 그 관련해서 쓴 글을 좀 모셔왔고요. 넘어가시죠. 김은 남한산성은 뭐 다 보셨죠? 대부분. 내용이야 뭐 대충 알지만 어떻게 다들이 서술했는지 하고, 이 김은 작가의 문체의 대표적인 특징이 단문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딱딱딱 떨어지는 거. 그거로 쓴 거에 상당히 있고, 최명길과 김상원의 그 척학파 주학파를 대립적으로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쓴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 2009년에 2007년에 나오고 2009년에 그 성남 아트센터에서 뮤지컬로도 공연이 됐고 해서, 그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해 환용 선사는 남한산성에 직접 와서 이렇게 뭐 거주했다든지 한 건 아니지만, 정보삼 관장님께서 평생 만해에 꽂히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쪽 성북동에 가면 신우장 거의 방치돼 있을 때부터 거기에 만해기념관 만드셔서 그거 서울시 사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 옮겨서 지금 만해기념관 크게 하고 있잖아요. 만해기념관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다 아실 테지만 뒤에 이게 리메청은 저게 촉가루기거든요. 1926년에 나온 표관문인데, 저게 2023년 경매에
1억 5,100만 원으로 당시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 저게 남해기념관에 있습니다. 자주 가셔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정보상 회장님은 저게 1억 5천까지 말도 안 된다. 최소한 10억 이상은 가야 된다. 어린 왕자도 10억이 넘는 거예요. 여기 생태축제가 쓴 어린 왕자 10억. 조만간 10억, 100억이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 꼭 보세요. 전시돼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시집에 쓴 것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상원이 청나라로 불구로 가면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사 저건 너무 유명한 시주잖아요. 저 시조 쓰기 전에 이명환이라는 사람이 김상원에게 정벼 시주를 쓴 게 있더라고요. 물며 잡은 손에 떨치고 가지 마소. 초원 장제에 해다져 저물었다. 백창에 잔등을 돋우고 앉아보면 알리라. 참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상훈이 가노라 장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옥곡산천을 떠나보자 하란 만한 시절이 하수생활을 끝마땅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김상훈은 끌려갔다가 나중에 귀국을 했죠. 살아서. 근데 이제 그 사막사 윤지 모달제 홍익한 제 조상이신데 세 분은 거기서 순국하셨고 이렇게 됐고 이제 다음에 이 홍순석 교수께서 남한산성과 관련된 한시를 남한산성 한시로 읽기 이런 책을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내셨어요. 200여 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병자호랑 관련 한시고 그 중에서는 김정희 씨 한시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와봤었는데요. 김정희 그 추사체로 알려진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 행군 뒤 후원에 가면 이위정이라는 정자 있잖아요. 거기 현판 그 이위정기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씨를 김정희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희도 여기를 와서 저걸 직접 쓴 거니까 거기 이위정기고 보면 저기 낙관에 완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김정희를 추사라고 하는데 김정희 글씨를 다 가서 보시면 본사에도 한정이 있고 대웅전이 다 김정희 글씨거든요. 그리고 저쪽 운영공에 가면 이로당, 노락당 이게 다 김정희 글씨인데 거기 다 낙관이 완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김정희 자체도 완당이라는 호를 더 많이 썼고 이 추사라고 한 거는 이거 뭐 확증은 없지만 거의 신증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추사를 경세가의 추사를 붓글씨 쓰는 붓글씨 전문가로 격화시킨 신념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사가 아니라 완당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제 현절사부터 시작하잖아요. 현절사 전기두유 댕들세사 불승수 가문미우 의연처 가국세란 우일추 목정서풍 국정상 일념추영 담시방 번민가경 환수절 각향 천해 육단정 이 천해 같은 이 절벽에 이 창자가 끊는 듯한 그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 길에 이 시를 보면 상당히 얼마나 여기 와서 그 아픔을 느꼈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현절사 앞에 옛날 것이 놀던 거를 기억하며 100년의 일이 수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옅은 구름과 가랑비가 옛날처럼 뛰어있고 내리는데 아름다운 국화가 피고 난초가 시들으니 또 가을이 왔구나. 나무는 바르게 크고 서풍이 불어서 국화가 시드는 소리가 내리는데 한 줄기 가을빛이 담담한 시를 찾아왔다. 아름다운 경치를 아련하게 여기는 것이 또다시 수심을 깊게 하는데 하늘 벼랑 같은 곳에 내 창자가 끄는 듯이야. 뭐 이런 대체 그런 뜻입니다. 이 추사가 참 조선 후기 역사 비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정약군과 함께 응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한한상이라는 저 한시집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병작을 할 때 한양에서 이쪽으로 피해 나오고 여기 47일까지 있고 그 후에 한 3년 동안을 어느 궁녀가 계속 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옛날 그 궁체로 쓴 이 어느 궁녀의 산성일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것도 이 원고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원고를 못 구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세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세화가 이 32년 11월 달에 몽골이 침략했을 때 여기서 한 달 보름, 2달 이상을 막아내서 몽골 군사가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가까운 처인성 있잖아요. 처인성이 거기가 이제 군량 보관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군량 확보하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김일후한테 화살 맞고 죽었잖아요. 살리타이 그 명장이 그림나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이세화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외침을 한 932회 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빙자고 이런 사람들의 기록은 거의 다 망실됐어요. 국국의 역사라든지 백제 역사라든지 이런 이세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한강찬 기록도 거의 없고 이분의 기록도 그 이규보의 동국이상집에 이세보 묘지명이 하나 전하는 딱 하나인데 거기에는 이런 게 설명이 있고 그 김인유 처인성과 여기 남한산성과의 연계로 몽골 침입을 막아낸 거 이거는 계속 역사로도 좀 발굴을 하고 문학적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세화 소설을 한번 쓰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김아락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병의 대표적인 경계의병의 대표적인 분이고 이분의 특징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진중일기라는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계의병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쭉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거는 실물에 남아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계속 여기서 한양 진공 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실패해서 이제 끝나고 계속 후퇴하면서 영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분도 굉장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남한산성을 21세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뭔가 문화, 몸의 페이지나 기생충이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21세기에 만든 영화 중에서 미국 영화 전문가가 뽑은 1위로 뽑혔다더라고요. 그런 거. 그다음 며칠 전에 만약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 이거가 토니상 6개의 부분을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K 문화 이런 거가 남한산성에 발굴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 영화제라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열렸다는데 계속 열릴지 모르겠어요. 남한산성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화를 만들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이런 것이 이제 연결돼서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거론하는 대한민국 미래 콘텐츠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강희갑 작가, 사진작가 일출 많이 찍고요. 켄타운 사진작가 이분 안 오셨네요. 이분도 한 30년 이상 남한산성 밑에 사시면서 여러 번 남한산성 사진전도 열시고 주제를 해서 여기 야생화 2년 전에 한 거고 문화도 해소한 적도 있고 그리고 좀 맨 마지막에는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날 남한산성 역사단체라고 독품 선택도 하고 남한산성 연구회 출범도 했다고 하는데 저 책도 상당히 남한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30년이 됐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죠? 새로운 얘기기도 하고 일찍이 남한성에 미친 사람들 또는 남한성을 지킨 사람들 또 남한성을 정말로 사랑한 문화예술인들을 우리 선배님들을 또 만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들 외에도 여러분들 시안의 소리라고 함석헌 선생 있잖아요. 그분 저기 남한성에 다녀왔다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민족일보 조영수 민족일보 대표의 묘가 여기 남한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고 또 지금 광복회 전 회장을 하셨던 이강훈 선생 만주 독립투쟁 하시고 6.3정 의거에 주역했던 이강훈 선생이 여기서 이은사 선생 바로 옆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가 광복회장이 되셔가지고 독립운동사를 여기서 집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 의병과 이런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많은 유명한 우리의 많은 분들이 남한성과 함께 했고 여기서 정신을 기르고 여기서 또 우리 세계로 나아갔다는 거를 생각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정확하게 오늘 행사가 계획대로 시간을 다 맞췄습니다. 특강 같은 추임사도 있었지만은 잘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췄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사진 전달하겠습니다. 자, 남산동 얼씨구